12월 13일 금요일 뉴스리듬 헤드라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비상계엄 사태가 사전에 준비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 때부터 조짐을 보이기 시작해 11월 말 비상계엄 사전 모의 문건 작성을 계기로 본격적인 준비 움직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12.3 내란 포고령 작성에 관여한 국군 방첩사령부가 계엄 문건 작성을 위해 수시 태스크포스까지 조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방첩사의 계엄 문건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까지 제공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가 1,673조 3천억 원으로 1년 사이 80조 원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정부 부채는 1,200조 원대로 증가해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손상되면서 국내 여행 산업이 또다시 위축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직 예약 취소가 급증하고 있진 않지만 여행객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여행 플랫폼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리듬의 전현주입니다.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후폭풍이 거셉니다. 경고성 계엄이었고 야당이 내란죄로 몰아갔다고 윤 대통령은 말했는데요. 또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 말대로라면 고작 2시간 때문에 한국 경제 상황과 외교 상황은 처참한 지경이 됐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비상계엄 사태가 사전에 준비됐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 때부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가운데 11월 말 비상계엄 사전 모의 문건 작성을 계기로 본격적인 준비 움직임이 포착됐는데요. 비상계엄 사전 준비 정황부터 계엄 해제까지 12.3 내란의 막전막후를 유지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사전에 준비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관으로 불러 회동한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같은 달 방첩사가 한미연합훈련 기간에 계엄 예비훈련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방첩사는 계엄사령관이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대신 각 군의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검토한 문건도 작성했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이달 1일부터 방첩사 간부들에게 북한 도발을 이유로 대기 지시도 내렸습니다. 계엄 당일엔 선포를 앞두고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이 김용현 장관과 단둘이 회동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뉴스토마토 유지웅입니다. 12.3 내란 포고령 작성에 관여한 국군 방첩사령부가 계엄 문건 작성을 위해 수시 태스크포스까지 조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방첩사의 계엄 문건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까지 제공했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차철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내란 포고령 작성에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방첩사령부가 계엄 문건 작성을 위해 수시 태스크포스까지 조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방첩사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문건 작성을 위한 TF를 조직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계엄 문건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정성우 방첩사 제1처장, 나승민 신원보안실장, 이창엽 비서실장 등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합니다. 정 처장도 비서실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한 게 맞다는 취지로 답했었는데요. 다만 본인은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 중입니다. 추가적으로 방첩사의 이번 포고문 작성 작업에 대통령실이 기초 자료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작성된 계엄 문건도 현 방첩사인 국군 기무사령부에서 작성됐습니다. 당시에는 기무사 차원을 넘어 청와대가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는데요. 대통령실의 자료 제공에 관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전 대통령실 대변인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차철우입니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당초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할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 이후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12일 윤석열 탄핵 구속 내란 동조 국민의힘 시민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민주노총이 경찰에 신고한 집회 인원은 2만 명입니다. 이번 집회는 충정로와 공덕을 거쳐 마포대교를 건너 국민의힘 당사로 행진하는 집회였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한 이후 목적지를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로 바꿨습니다.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한 노조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광란의 칼춤을 추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 구속시키겠다고 했고, 전국 공무원 노조는 대한민국의 문제는 윤석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표진수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가 1,673조 3천억 원으로 1년 사이 80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 정부 부채는 1,200조 원대로 증가해 GDP 대비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부채가 1,673조 3천억 원으로 1년 사이 80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23년도 일반정부 부채 및 공공부문 부채를 12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요. 2022년 1,588조 7천억 원에서 84조 6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86.1% 불어난 것입니다. 일반 정부 부채는 1,200조 원대로 증가해 국내 총생산 대비 비율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회계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고채를 늘린 영향으로 보입니다. 이날 월간 재정 동향 12월 호도 발표됐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약 24조 원 늘어났습니다. 10월까지 누계 관리 재정 지수는 75조 7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월간 재정 동향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10월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적자 규모입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재정 건전성에 비상이 걸렸다는 말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이진아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공공건설 국책사업 지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 국책사업을 관장하는 기관들을 중심으로 입찰이나 사업 지연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LH와 국가철도공단 등 주요 발주처는 사업 지연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지만 전국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이마저도 안심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정은 기자입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건설업계가 공공건설 국책사업 지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계엄령 사태 이후 LH와 국가철도공단 등 주요 국책사업 발주기관에 사업 일정 지연에 대한 문의들이 쏟아지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비주택 분야 공공공사와 기술형 입찰 사업에 중심을 두는 건설사들은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주요 공공건설 발주 사업으로는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는 가덕도 신공항 접근철도공사, LH가 발주하는 서초 서리풀지구 환경영향평가 등이 있습니다. 책 사업들도 최종 의사결정이나 진행 사업 공약으로 했던 것들, 특히 대통령이나 여당이 했던 공약들에 대한 관심이나 그런 것들이 확 달라지면서 빠질 거고, 건설업계는 만에 하나 공공건설 사업 입찰 등이 늦어진다면 사업 계획 등을 전면 시정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현 시국을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요 발주처에서는 현 정세와 관계없이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탄핵 정국 여파로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다소나마 회복 움직임을 보이는 공공건설 시장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내년도 SOC 예산 감소도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업황 불황이 지속되면서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46개월 만에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역시 16개월째 내리막길인데요. 연립과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도 침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에 부는 찬바람을 홍현 송정은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업황 불황이 지속되면서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46개월 만에 최저치로 나타났습니다.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역시 16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건설업에서 76만 3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실업급여로 불리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건설업에서 1만 3,4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800명이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습니다. 실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은 건설사 수주가 감소하면서 기간제 근로자 인력 감축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직원 현황 등을 공시한 주요 건설사 가운데 삼성물산, 대우건설, 동부건설 등의 기간제 근로자가 지난해 말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 규모나 개수가 좀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고용하는 인력의 숫자도 줄어들 거라고 보는 게 비상계엄의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건설업 부진으로 인력 조정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홍련입니다. 연립과 다세대 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여파에 빌라 기피 현상이 강해지면서 비아파트 시장은 월세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아파트 시장 침체의 원인으로는 먼저 기존 빌라 구입의 실수요층이었던 젊은 세대들의 빌라 기피 현상이 뚜렷해졌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의 50%가 첫집이 아파트예요. MZ세대들이 이제 아파트 선호 현상이 유난히 강하고요. 주거의 만족도의 중고점이 높아요. 월세화 현상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방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연립과 다세대 주택의 전세 거래는 5만 7,60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줄었습니다. 반면 월세 거래는 작년 동기 대비 10.1% 늘었습니다. 월세 거래 증가와 아파트 매매가 상승은 빌라의 월세 보증금과 월세 가격 상승도 부추기고 있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빌라 월세 평균 보증금은 8,92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3.4% 올랐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서울 빌라 월간 월세 가격 지수는 104.78로 전년 동기보다 2.45% 상승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빌라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대책 등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내 선호지역 아파트 쏠림 현상과 주택 공급 부족 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공사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골자였습니다. 다만 이마저도 탄핵 정국으로 관련 법률안 통과가 요원해졌습니다. 주택시장의 장기 침체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비아파트 시장은 당분간 침체 일로를 겪을 것이 유력합니다. 뉴스토마토 송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후 폭풍으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범정부 차원 AI 컨트롤 타워는 국가 AI위원회로 윤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이끌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들어가면서 위원회 기능은 물론 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합을 맞춰 나가는 AI 안전연구소 등 여러 산하기관이 재기능을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보도에 오세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12.3 비상계엄 사태 후 폭풍으로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AI G3 도약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범정부 차원 인공지능 컨트롤 타워는 윤 대통령이 이끄는 국가 AI위원회인데 사실상 무정부 상황에서 위원회 역할은 식물 상태에 빠졌습니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AI 안전연구소가 개소해 AI와 관련한 평가지표 세우기에 박차를 가할 듯 보였으나 역시 재기능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탄핵 전국 속 AI 관련 정책을 만드는 주요 기관의 기능이 사실상 올스톱에 가까워지면서 개별 기업들의 AI 기술 고도화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업계의 우려가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은입니다. 고물가 대응 방안 중 하나로서 추진됐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겹치면서 추가적인 대책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건데요. 폰플레이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단통법 폐지는 물론 알뜰폰 활성화 정책도 논의에 진척이 없는 모습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물가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 가계통신비는 12만 5천 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던 2022년 2분기 12만 3천 원 대비 오히려 1.6% 늘었습니다.
통신사를 향한 요금이나 압박에도 통신비 인하로 이어지지 않자 정부는 단통법 폐지까지 꺼내들었습니다. 고가폰이 통신비 인상 요인으로 지목되자 단통법을 폐지해 통신사의 지원금 경쟁을 부활시키겠다는 계산이었는데요. 탄핵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정쟁으로 인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 상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추진 중이던 알뜰폰 활성화 방안도 논의 진전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매대가 협상과 관련해 정부가 협상 주체로 참여하는 내용의 사전 규제 제도 재도입 논의가 이뤄졌고 통신사 알뜰폰 자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더 이상 논의는 멈춘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외화 투자자산 변동성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해지 비용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고등 켜진 보험업계 현황을 이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험사들은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외화 투자자산 변동성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환해지 비용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환율 리스크 해지 비용 확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자산운용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해외 채권 투자로 얻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투자 시 환율 변동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피하고자 외화 자산에 대한 100%의 환해지 비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환해지 기능으로 환차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운용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상장지수 펀드 등 펀드의 환해지 기능을 추가로 넣은 것이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 환해지 비용도 더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보유 자산을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스토마토 이유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증시가 급락하자 IPO를 진행하던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을 철회하거나 공모가를 희망 가격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바이오 IPO 최대어로 꼽힌 신약 개발 기업 오름 테라퓨틱의 상장 철회 결정으로 바이오 공모주 시장이 급경색된 데다 계엄 쇼크로 인한 증시 폭락까지 겹쳐 바이오 업계가 직격탄에 맞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 투자 경색과 계엄 쇼크로 기업 공개 시장이 악화열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이며 증시가 급락하자 IPO를 진행하던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을 철회하거나 공모가를 희망 가격보다 낮게 책정하며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스는 코스닥 상장에 도전했지만 금융감독원의 세 차례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과 바이오 시장 부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상장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기업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받기 어려운 재반 여건을 고려해 잔여 일정을 취소하고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경색된 분위기 속에서 지난 10일 공모 청약을 마친 온코닉 테라퓨틱스와 온코크로스는 수요 예측 당시 희망 가격 범위를 크게 밑도는 수준에서 공모가를 확정했습니다. 온코크로스는 희망 공모가 하단보다 28% 낮춘 13,000원에 온코닉 테라퓨틱스는 19% 낮춘 7,300원을 공모가로 정했습니다. 예상보다 낮아진 공모가로 상장을 추진한 바이오 기업들의 자금 집행 계획에 변동이 생기거나 사업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이혜연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로 한국은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손상되면서 국내 여행 산업이 또다시 위축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직 예약 취소가 급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행객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여행 플랫폼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신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상계엄과 그 뒤로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안전한 한국이란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면서 여행업에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주요 국가들이 한국 여행주의보를 공식 발표하자 국내 여행 플랫폼들의 한국 여행 가능 여부와 안정성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해외 여행객들의 예약 취소나 감소가 크게 체감되는 수준은 아니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가령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당시 관광객이 전년 대비 44% 감소,
홍콩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준 바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여행 플랫폼에 한국 여행 관련 서비스 축소도 야기할 수 있다며 업계는 계속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이 본격화한 가운데 유통 업황도 빠르게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미 고물가, 고금리 기조 고착화로 우리 유통시장은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과거 탄핵 사례를 미뤄볼 때 유통업계 고난의 행군은 최소 반년에서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지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정국이 본격화한 가운데 유통 업황의 내상도 빠르게 심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미 고물가 고금리 기조 고착화로 우리 유통시장은 소비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며 좀처럼 반등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던 실정이었는데요. 여기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백화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채널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아울러 최근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던 이커머스와 식품 업황 역시 부담가 중은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과 과거 탄핵 사례를 미뤄볼 때 유통업계의 고난의 행군은 최소 반년에서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번에 탄핵 상황 자체가 더욱더 내수를 좀 위축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더라도 전반적인 유통시장이 좀 다시 살아나는 거는 좀 시간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 이슈가 미칠 파장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업체 각자 버티기 모드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가 게임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업계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내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 외국계 회사는 계엄 선포 당시 본사와 상황을 긴급히 공유하고 주요 행사 시작 날짜를 미루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여파가 게임업계에 미친 영향을 이범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여파가 게임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업계는 사태의 추이를 조심스레 지켜보며 내년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 외국계 회사는 계엄 선포 당시 본사와 상황을 긴급히 공유하고 주요 행사 시작 날짜를 미루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계엄과 탄핵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 마케팅 효과 감소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엄 사태가 정권 교체를 포함해 대대적인 변화를 일으켜 게임 산업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범종입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이 이뤄집니다. 이번 탄핵안에는 오롯이 불법 계엄에만 집중됐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7명이 탄핵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예고한 가운데 추가 이탈표가 더 나와서 가결까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2월 13일 금요일 뉴스리듬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미취학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